이게 정신과적으로 약간 접근해보자 그러면 약간 연극성 인격 성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쁘다는 얘기. 네, 그러면 이제 막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윤정희 씨가 실제로 치매를 앓으셨잖아요. 영화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1인칭 무비 토크 재진신의 20일의 양재진입니다. 이번 게스트분은 아주 공들여서 섭외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양브로의 정신세계 때도 섭외할 때 무지하게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의 게스트 김이나 작사가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 한 번에 오케이를 했네. 재웅이랑 같이 하는 프로인 줄 알았는데 아, 나 혼자 네. 하는 건 줄 알고 화를 냈다라는 그런 낭설들이 재웅이가 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했나 봐요. 네. 우리 또 양 원장이 네, 오늘 김이나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볼 영화가 이창동 감독님의 시입니다. 네. 저는 좀 너무 좋은 영화다 싶으면은 뭐 아껴놓고 묵혀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나 씨 덕분에 어제 봤어요. 그 어제 밤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 영화를 골라서 일요일날 나 잠을 못 자게 만드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영화 얘기를 나눈다면 이 주인공 미자의 심리 상태가 과연 일반적으로 내가 저 정도까지 아픔이라는 것에 잠식이 될 수 있을까 한 번에 여러 가지 그런 심리 상태도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만큼 완벽한 영화가 잘 없기도 해서 한 편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거일 것 같았어요. 어제 영화를 보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리뷰하는 걸 좀 찾아봤어요. 없어. 역시 잘 가져왔다. 역시 김이나다. 이렇게, 네. 그렇게 결론 지어질 수 있겠네요. 영화 시작이 강렬하죠. 시체가 하나 떠오르죠. 그쵸. 네. 이후에 이제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줘 보시겠어요? 미자, 윤정희 배우님이 분하신 소도시에서 외손자와 함께 생활을 해요. 너무 살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못되지도 않은 정도의 외손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유난히 현실이랑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캐릭터예요. 예쁘게 꾸미고 예쁜 것을 추구하고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좋아하시고 세상 만사를 잊고 회사하게 웃고 너무 이질적인 느낌. 그러면서 문득 시 강좌를 음. 듣겠다라는 선택을 하는데 또 아주 비극적인 본인의 건강에 대한 진단을 그쵸. 병원에서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비극의 전부인 줄 알면 큰 오산인 게 그냥 무탈한 외손자로 보였던 중학생 손주가 집단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과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미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현실의 이 괴리감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면서 자기가 그래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손주 때문에 무너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창동 감독님의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20년 동안 영화 딱 5편 찍으셨거든요. 진짜 이동진 평론가님이 뭐 올림픽 감독이다. 4년에 한 번씩 영화를 초록물고기로 시작을 하셔서 뭐 박하사탕, 오아시스, 그다음에 밀양,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시까지 하나같이 속이 답답해지죠. 정말 보고 나면은 와 막 이런 영화들이야. 자, 퇴로를 주지 않는 이 이창동 감독님도 그렇고 특히 윤정희 배우님이 엄청나게 오랜만에 영화판으로 돌아오셨던. 근데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건데 네. 윤정희 씨가 실제로 치매를 앓으셨잖아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을 때도 혹시 증상이 있으셨나요? 저는 정확히 그 비하인드까지는 모르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셔서 뭐 텍스트로 조금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신과적으로 약간 접근해보자 그러면 약간 연극성 인격 성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자 할머니가 누가 얘기하다가 이쁘다는 얘기. 네, 그러면 이제 막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에도 꽤 인기가 있었다라는 네. 좀 암시도 좀 있었잖아요. 계속 뭐 내가 웃으면 남자들 다 넘어왔다고 뿅 같다고 회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덕티브하다고 그러거든요. 성적으로 유혹적인 얘기들.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성격이고요. 그럴 수 있군요.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극화한다고 그래요. 드라마타이즈 한다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무슨 구름을 보니 제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형용사와 부사를 갖다 붙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는데 너 좀 있어. 저도 좀 이 양미자라는 캐릭터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죄책감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손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는 자살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갖다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할머니가 특별한 노력을 별로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다가 피해자 어머니를 만난 다음에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래도 내가 정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몸을 판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손주가 잘못해서 한 아이가 죽었다라는 죄책감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죄책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지켜오던 혹은 추구하던 아름다움과 점점 멀어지는 자기의 삶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 시를 완성을 한 다음에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숨이 막혀. 이 해설을 듣는데 너무 더 끔찍하고. 근데 저는 살구 얘기하면서 피해자 네, 어머니한테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러 찾아갔는데 그 사실 딱 까먹고 네, 그 앞에서 완전 속 없는 소리를 막 그렇죠. 정말 잔인한 장면이잖아요, 네, 그거. 엄청.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라고 딱 깨닫는 순간 자신의 이 병이 그러니까 나를 좀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병인 거구나 라는 때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좀 한번 무너졌다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손주 마지막에 밥상 차려주는데 그 피해자 사진을 훔쳐온 거 밥상에 놨잖아요. 그 손주는 또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게 인간의 내면 깊숙이에는 누구나 다 아름다움의 정수 하나쯤은 품고 산다고 살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나 사랑한 이 어린 손주마저 내가 보기에 너무 괴물인 그러니까 인간의 정수의 아름다움이란 건 아예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는 정말로 양미자 할머니가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의 붕괴 그렇죠. 그것도 그거를 주로 봤는데 이나 씨는 좀 더 나가서 사람은 다 아름다움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각도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인공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이거죠. 양미자 할머니가 도대체 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나 씨는 작업할 때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받으세요, 보통? 시랑은 전 사실 전혀 달라서 예전에 김세윤 작가님이 한 얘기였는데 시는 누군가가 사무쳐서 쓴 글이라 읽을 그 가치가 거기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그게 사리가 생길 때까지 제 생각을 품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에 양미자 할머니 시가 그렇게 절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엔딩에 미자가 아네스의 동선을 이렇게 따라서 완전히 동기화가 되었었다. 저는 그 소녀가 마지막에 이렇게 쳐다보이는데 정말 눈이 혼자 이렇게 잘못한 강아지처럼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겠는 거 있죠. 이창호 감독이 그런 거 너무 잘해. 이 꼴을 봐. 우리가 애써 외면하던 그런 것들을 아니야. 정말로 얼굴 딱 잡고 싫어. 왔더니 싫어 임마. 너의 꼴은 이것뿐이야. 막 이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감독이 영화 내면 안 될 것 같아. 감독님도 힘드시지만 우리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시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좋았던 점? 이나 씨가 생각할 때? 윤정희 배우를 캐스팅한 점에서 저는 이보다 더 감독이 스스로의 모든 것을 증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보다 훨씬 그쵸. 더 어려운 일. 연기 톤이 그렇게 굳어 있으신 네. 분인데 나를 막 오열을 시키진 않는데 안쪽에 이렇게 탁 인두를 남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영화가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리고 우리가 살짝만 좀 떨어져서 가해자의 부모님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지나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냥 애써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죄책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았던 거 유일하게 약간
좀 심플하게 처리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씬은 리자가 돌보는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그 말씀하신 협박장 네. 500만 주세요 하는데 돈 받으러 왔어요. 근데 보통의 며느리면 이 눈에 불을 켜고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래야 되는데 하고 그냥 가는 게 그게 약간 저 창동 감독님이 저렇게 이 씬을 끝낸다고? 좀 막 그랬어요. 나는 사실 거기서 네. 그 괴팍한 할아버지의 특성을 되게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거다. 아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자기가 셌던 분이다 보니까 며느리가 할아버지한테 꼼짝을 못하는, 시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하는 느낌? 그럼 웃으면서 아버님 뭐 돈 주실 거 있으세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인상 딱 쓰면서 뭘 했더니 며느리가 그냥 깨갱하고 사라졌거든요. 이게 맞겠네. 왜냐면 이창동 감독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의 눈에 걸려들 장면 만들 리는 없어요. 네, 이게 맞네요. 드디어 그 단 하나의 부스러기가 해소되는. 저는 안 좋았던 거는 그 순자놈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 종욱이 입에 밥 들어가는 거 그딴 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우는 거. 지가 한 짓거리 지가 책임지는 연습만 했어도 그딴 짓은 안 저지르죠. 얘네가 잘하면 우리 아버지들 5명처럼 되겠다는 느낌. 지옥이야. 오늘 가시기 전에 날 잡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밀양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창동 이창동 특집으로. 또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요. 감독님한테도 잘못했고 이게 뭐 촉각놀이 하는 건가? 10개죠? 네. 이건 뭐 감히 뭘 하나를. 그렇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놓치는 건 어떤 걸까라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굉장히 여운이 오래가는 영화입니다. 네, 오늘 재진신의 20일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왜 원장님이 굳이 영화 콘텐츠를 안 그래도 바쁘시고 나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시각이 진짜 필요했다.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 안 하는 게 전 제일 시원해요. 그게 살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재진신의 20일 김이나 씨와 함께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와, 역시 진짜. 근데 나 감기 때문에 혹시 제목 보면 러브스토리인데 누가 헤어졌나? 죄책감을 안 느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사이코패스가 진짜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외국인이랑 사랑을 할 때 네. 더 그래요. 옛날에는 싸울 때는 모국어로 싸웠죠. 너 잘 알아들어라.